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웁니다. 10시에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조정이지만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2차 전지주들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박근영의 시황 해설, 오늘은 K반도체 훈풍 최대 수혜주는 무엇이냐, 역시 HBM일까?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유망 섹터 여쭤보면 전략가들이 계속 반도체만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사실 속으로 좀 지겹다,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셨는데 결국은 주도주 흐름을 갖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부터요. 미국은 이제 빅테크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보면 또 전반적으로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 네, 향후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변수 체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퓨처엠 등과 같은 2차 전지 소재주가 급등을 하고 있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체 오늘 플러스 나오는 지수의 대부분이 이제 포스코 그룹과,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과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가에 올라가는 모습들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의 약 20%,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대금의 20%를 에코프로 그룹주가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또 이끌다가 2차 전지가 이끌다가 같이 쌍두마차로 지금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급등각이 나오는 것은 아마 좀 쇼커버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 보입니다. 수급적인 이슈도 아마 단기 아마 슈팅이 나오는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야기는 국내 EPS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2,500포인트 초반까지 주가가 빠졌었고 PER 11배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고점 대비 5%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마무리 기술적인 부분들이 됐다 볼 수 있겠고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단지 이제 3분기가 조금 양극재 관련된 가격들이 조금 빠진 부분 때문에 3분기까지는 약간의 슬로우 다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포스코 그룹과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양극재뿐만 아니라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구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밸류가 충분히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구체, 리튬 여러 가지 부분들 관련된 내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을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가고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3조 원대 후반, 4조 원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6천억대 정도 언저리 나오다가 3, 4조 원까지 올라온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적자 폭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반기 들면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EPS가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12.4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코스피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벌써 그걸 대비했을 때 EPS를 현재 조정치를 대비한다면 올해는 한 2,800 정도까지도 사실은 기술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그 외에도 자동차, 조선 이런 EPS가 굉장히 좋은 쪽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이제 아주 바닥론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부 나오고 있죠. 화장품주도 다시 좀 들썩이는 부분도 약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봐서는 또 정유라든지 이런 쪽도 다소 좀 고개를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크게 빠지기보다는 아마 조금은 우상향 그림이 단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림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1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 아마 CPI 관련해서는 헤드라인은 다음 달에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약간 올라가는데 코어 CPI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코어 CPI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이 더 중요하죠. 근원 물가가 떨어져야 되고요. 헤드라인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작년,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착시 내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이번 주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지금 은행주들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도 실적 분위기가 뭐 현재까지 보면 괜찮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전체 미국의 S&P 500 실적은 빠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걸 좀 잘 뜯어봐야 되는데요. 뭐 S&P 500의 EPS가 빠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락합니까? 이제부터 빠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EPS를 하향 조정시킨 것은 에너지 쪽입니다. 네.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 에너지 섹터를 빼고 나면 나머지 섹터는 EPS가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이제 전체적인 EPS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 섹터를 보면 상당히 좀 올라오는 EPS 부분이라서 미국 장도 그렇게 심하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내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탄탄하고 그리고 자동차까지 탄탄하죠. 그리고 조선주들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다시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 본다면 뭐 주가 부분은 좀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맞는 시장이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잡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가냐에 그렇죠. 우리가 수익률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섹터에서 크게 지금 좀 수익을 못 보는 그런 약간 허탈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주도주가 아직 남아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전략부터 세웠고요.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이제 K 반도체 훈풍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느냐. 여전히 HBM인가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뭐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뭐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지금 딱 고공행진해서 네. 빠지지도 않고 고점에 딱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오늘은 또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오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가 많이 올랐죠. 네. 뭐 PER로 보면 몇 종목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뭐 PER도 사실 올라왔고 예. 단기적으로도 뭐 몇 배 정도 장비주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온 종목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주가가 또 별로 안 빠집니다.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안 빠지고 있고요. 결국은 뭐 말씀드렸던 HBM의 수요 폭증이 이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2차원의 D램 다이를 3차원의 HBM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본딩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뭐 TC 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솔더블 관련된 부분들도 뭐 이런 뭐 솔브레인이나 다른 쪽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종목들이 이제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후공정단의 주가들이 좋고 밸류를 높게 이제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전공정 왜 안 올라가? 왜냐하면 후공정이 좋아진다는 게 전공정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전공정이 계속적으로 눌려 있었죠. 그래서 후공정단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그 2.5D 뭐 이렇게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이제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공적이 좀 싸다는 느낌이 받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를 포함한 테스, 유준테크와 같은 전공정 종목들이 또 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소 좀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칩 자체를 다루는 전공정 대비에 비해서 다소 좀 후공정이 기존에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낮다고 평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도 그렇고 공이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이 어떤 전공정 쪽에 투자가 집중됐고 후공정 투자는 별로 되질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패키징 기술이 미세공정이 물리적 한계, 무어의 법칙이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새로운 차별화 기술로 후공정 때는 패키징 기술이 지금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테그레이션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해진 전망이고 기술적인 진보가 이제 후공정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뭐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가고 본딩 장비의 강자인 뭐 한미 반도체 신고가 연일 경신했고요. 후공정 투자 확대가 공언하면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의 후공정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HBM 생산 캐파를 내년 말까지 2배 확대를 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장비 투자에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트렌드 포스는 AI 서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AI와 그다음에 HPC양 HBM 성장률을 올해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게 2.95 기가바이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4년도는 추가적으로 30% 성장이니까 결국은 상당히 좀 반도체 쪽은 좋을 수밖에 없는 업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부 지금 가격 부분은 D램 쪽에서 2분기부터 지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가격이 아마 수요가 아마 공급을 조금 뭐 여러 가지 올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공급이 쇼티지가 나올 걸로 일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의 HBM의 주도권 관련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등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공유가 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이 장악하는 것보다는 기업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HBM 시장은 반도체 패키징,
그 TSB 공법, 본딩 공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공정까지도 지금 다시 좀 확산해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좀 쉬고는 있지만 후공정 패키지단 관련된 HBM주 관련된 쪽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주가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의 낙관론을 좀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반도체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은 HBM 같은 경우는 현재 DRAM 시장의 약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장 규모는 8억 달러니까 약 뭐 1조 원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1조 원 정도의 내외 시장을 가지고 주가가 뭐 서너 배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종목들이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HBM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단기적인 부담을 그 안에서 덜 오른 것을 살 것이냐, 오른 것을 기다릴 것이냐 선택의 문제이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에 이어서 또 주목할 섹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 삼성전기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뭐 기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기판도 순서대로 움직이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뭐 최근에 뭐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등등과 같은 기판 업체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MLC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 폴스라는 해외 쪽에 IB 쪽에 뭐 리서치 쪽에서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결국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전장용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파워 인덕터,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제 어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메탈 파워 인덕터뿐만 아니라 MLCC 관련된 바닥론이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뭐 비단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MLCC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중소형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렌드 폴스에 따르면은 MLCC 업계가 전반적으로 상반기 시장 재고 조정을 거친 후에 아마 평균 장부 금액을 하는 게 이제 BB라는 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BB 비율이 평균 장부 금액입니다. 이 BB 비율과 출하량이 2분기 이후로 증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MLCC 수출량도 1분기, 2분기 공이 지난 4분기 바닥을 이후로 상당히 조금 수출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들이 2개 분기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MLCC 공급업체들의 주요 시장 지표인 월평균 BB, 그러니까 평균 장부 금액도 비율이 4월 0.84에서 7월 초에 0.91로 상승을 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총 출하량도 3월에 3,450억대에서 6월 달에는 3,890억대로 1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 관련된 수출 지표가 좋아지는 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가요? 개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개수. 그러니까 이제 BB라는 것은 평균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 출하량은 3월 달에 3,450억대에서 6월 달에 3,890억대 출하량 자체는 굉장히 늘었죠. 12%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대라는 게 저는 차트 생각 90억 그 기준 네네, 그렇죠. 뭐라 그러시죠? 그 숫자 단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서버, 그다음에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주문이 있기 때문에 ODM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휴대폰사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MLCC를 갖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하는 그런 ODM사들이 있겠죠. 이런 쪽은 하반기에 MLCC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타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유덴 이런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7월 초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BB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MLCC 수요는 2분기 초부터 이미 급증세를 이루었고요. 주문의 규모는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아직은 좀 작긴 하지만 해외 쪽에 폭스콘이라든지 윈스톤, 그다음에 이제 퀀타와 같은 ODM사들이 무라타나 삼성전기 그리고 타이어 유덴과 같은 회사로부터 고급 MLCC 관련된 부분들을 주문에 확대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폰 15는 3분기 말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ODM인 폭스콘과 럭스쉐어 같은 회사들이 6월 말부터 주문이 본격화됐고 지문량 전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마 일본 기업인 무라타나 타이어 유덴 같은 경우는 월간 출하량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MLCC 재고량 관련해서는 YY 전년비 증가량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7월 달부터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2030년까지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예산에서 420억 달러를 배정하면서 해당 모멘텀이 이제 무라타라든지 야게오, 그다음에 윌스톤 테크 같은 회사의 RF라든지 하이 퀄리티 MLCC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고가 이미 정도 YY 증감률이 마이너스폰을 접어들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출하량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MLCC 공급업체가
상당히 좀 출하량을 증대되면서 하반기 이후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네. 30초만요. 근데 MLCC 관련주들이 많지 않아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뭐 사모컨덴서 이런 중소형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그런 쪽이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예, 이제 예. 삼성전기도 대형주 가운데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예. 워낙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마컨덴스도 마찬가지고 아모텍 같은 종목들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어떤 MLCC 관련된 부분들은 전방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장용 MLC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이제 삼성전기 어제 좀 올라간 이유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네. 그 제2의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MLCC 쪽에서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가 제2의 MLCC라 불리죠. 그래서 전장용 메탈 파워 인덕터가 나가면서 첫 번째 초도 양산이 시작됐다는 건데 이게 스마트폰보다 한 대당 들어가는 게 2배 정도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메탈 파워 인덕터 예, 관련된 이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연결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매출액은 보면 20조죠. 20조가 나왔고 20조 1,000억인데요. 전년 동기로 비하면 12.6%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전년 동기 대비 18.1% 줄였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웃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고 어려운 게 숫자도 봐야 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이걸 봐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 뭐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최근에 뭐 엄청 강하게 갑니다. 예,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